두 갈씩. 2번 문장은 짧게. 3번 단어는 중2 수준으로. 요게 모든 소통의 기본입니다. 이 친구가 성공시킨 경험이 있으니 우리 회사에 와서도 성공 경험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내 철학이 있어야 같은 경험을 해도 배우는 게 있고 요거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능력치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면접을 떠나서 인생을 살면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말 그 회사를 안 가는 게 나을 때도 있거든요. 일을 고를 때는 내가 재벌 3세가 된 생각으로 골라야 된다. 1번 면접은 공격이다. 오늘은 면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면접은 지원자를 뽑는 과정입니다. 그 전까지의 서류 과정은 지원자를 떨어뜨리는 과정이었다면 이제는 괜찮은 사람을 뽑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격수가 되셔야 됩니다. 골을 넣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뽑히는 겁니다. 그래서 수비적으로 면접에 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질문이 들어오면 이렇게 방어해야지. 나를 당황하게 해. 당황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방어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서 합격장을 얻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면접의 일단 본질이고요. 2번 면접 기본기는 소통 기본기. 원래 면접을 먼저 다뤄야 되는데 여기서 기본기를 먼저 다루고 가겠습니다. 사실 면접 기본기가 아니라 모든 회사에서 아니면 소통하는 데 기본기인데요. 회사 다니다 보면 이 기본기가 좀 부족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얘기해보면 1번 두 갈씩, 2번 문장은 짧게, 3번 단어는 중2 수준으로. 요게 모든 소통의 기본입니다. 회사 다니면서 제일 답답했던 게 두 갈씩으로 얘기 안 하시는 분들이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이제 불러다 놓고 요거는 이렇고 뭐 저건 저렇고 갑자기 옆에 부서 얘기하고 본인 아들 얘기하고 이 두 갈씩은 정말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우리가 뭐 예능을 찍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선 본론부터 무조건 얘기를 해야 되고 물론 유튜브를 하는 저도 지켜야 되는 기본인데요. 잘 안 되긴 합니다. 그래도 회사에서는 무조건 두 갈씩. 기승전결은 필요 없고 무조건 두 갈씩으로 면접뿐만 아니라 일할 때도 두 갈씩으로 얘기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제 면접 때부터 두 갈씩으로 말 안 하는 사람은 아예 뽑으면 안 됩니다. 좀 트라우마가 올라오는데. 그리고 문장은 짧게. 문장을 길게 하려다 보면 말실수도 나오고 단어들도 되게 방방 뜨고 이게 뭐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문장을 최대한 짧게 끊어서 준비할 때부터 최대한 짧게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길어지기 때문에 준비할 때 아예 짧게 끊어서 준비를 하시고 그리고 단어는 중2도 알아들을 수 있는 수준으로 준비를 해주셔야 됩니다. 회사니까 전문 용어를 써야 되지 않느냐 이러시는 분들도 있는데 정말 안 쓰는 단어들 패러다임, 밸류, 유동화를 해야 된다, 조직 슬림화, 부각시키다, 용이하다 이런 단어들은 나중에 논평할 때 쓰시고 우리 소통할 때는 최대한 쉬운 단어를 써서 정보를 전달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2도 이해할 수 있을 정도의 단어들로 구성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개는 굳이 면접이 아니더라도 스피치나 아니면 우리 회의나 소통 상황에서도 꼭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번 면접의 3요소. 이제는 면접의 구성인데요. 저는 면접은 면접왕 이영님 책과 유튜브를 참고해서 배웠고 원조는 이제 그쪽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면접은 난리지, 마인드, 로열티로 구성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로 구성이 되고 간단히 얘기하면 능력, 인성, 충성도 요 세 가지 그리고 우선순위가 요 세 가지대로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일을 잘하냐, 두 번째는 일을 주변 직원들과 같이 잘하냐, 세 번째는 그 일 잘하는 걸 우리 회사에서 잘할 수 있냐 요 말입니다. 그래서 면접자는 여기에 대해서 필살기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정직함과 가능성을 보여주고 회사 경쟁력을 조사한 걸 보여주면 됩니다. 4번 필살기. 필살기가 뭐냐면 쉽게 말해서 성공 경험입니다. 아니 이제 신입인데 뭘 성공시키냐 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학교 생활 아니면 알바 아니면 뭐 군 생활을 해서라도 성공시킨 작은 경험들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잘 정리해서 배운 점 그리고 인사이트들까지 잘 정리를 해서 면접관들한테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이제 면접관들은 이 친구가 성공시킨 경험이 있으니 우리 회사에 와서도 성공 경험을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필살기는 3개에서 5개 정도 준비해 주시면 되고 카테고리는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카테고리들 중에 숫자로 보이는 결과물이 있으면 좋습니다. 구성은 나의 역할, 결과물, 숫자로 보이는 결과물 플러스 인사이트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성과 정도, 유사 경험 정도에 따라서 우선순위를 정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요걸 한 5개 정도 준비해 가서 면접 때 어떻게든 다 얘기를 하고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1분 자기소개 때 2개를 하시고 장점을 물어보면 또 하나 꺼내서 하시고 이렇게 질문마다 하나씩 기회 될 때마다 하셔서 5개 다 하셨다 싶으면 준비하신 건 다 하신 거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정직함, 가능성 이런 거에 집중하셔서 적당히 수비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5번 나만의 철학 인사이트. 여기서 좀 저는 중요하게 본 게 인사이트입니다. 보통 이 필살기 구성에서 마지막 인사이트가 이제 교훈이나 배운 점 같은 건데, 하나를 봐도 열을 배우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게 얼마나 포장을 잘 하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근데 이게 면접 때문에 이렇게 굳이 포장을 해야 하느냐 이렇게 자괴감이 든다 할 수 있지만, 이게 포장을 하려면 배경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관련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해야 이 인사이트를 뽑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경험만 했으면 이 포장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면접왕 이영님 책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 생각 없이 경험만 했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여기서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 철학이 있어야 같은 경험을 해도 배우는 게 있고, 요거를 조금씩 수정해 나가면서 이제 능력치가 쌓이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면접을 떠나서 인생을 살면서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책도 읽고 좋은 문구들을 많이 가져와서 그걸 내 걸로 만들고 내 철학을 만들어둬야 같은 경험, 같은 시간을 보내도 같은 늙은이가 돼도 좀 더 깊이 있는 늙은이가 될 수 있는 거죠. 좀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인사이트, 내가 이런 생각과 이런 철학을 가지고 이런 행동을 했다. 요걸 준비하시고 면접을 보시면, 그리고 플러스 이걸 머릿속에 가지고 인생을 사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6번 질문별 답변. 마지막은 질문별 답변입니다. 1분 자기소개는 인사 플러스 우선순위 높은 필살기 2개, 그리고 입사 후 포부 1줄 이렇게 구성을 하시고, 지원 동기는 로열티를 묻는 거니까 회사의 경쟁력을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1년만 일하고 다른 곳을 갈 사람인지 아니면 신입사원 연수만 받고 관둘 녀석인지 그런 걸 확인하는 거니까 회사의 경쟁력을 답변해 주시면 되고, 나는 너네 회사 이런 점도 좋고 이것도 좋고 이런 거를 증권사 리포트라든지 아니면 사내신문을 참고하셔서 회사의 경쟁력을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입사 후 포부 질문에는 조사하신 회사의 성장 계획을 얘기하시고 거기에 이제 탑승하시면 됩니다. 거기에 함께해서 이런 역할을 하고 싶다 이렇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번 면접. 오늘은 이제 왜 갑자기 면접 얘기를 했냐면, 요새 여자친구가 원래 일하던 곳에서 나와서 다시 면접 준비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좀 주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 같고, 저는 면접을 한 2-3번 봤던 것 같고 제대로 준비를 하고 본 건 한 번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그래도 나름 좋은 평가를 받고 들어간 것 같고, 근데 이미 나온 회사기 때문에 사실 중요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면접을 볼 일이 아마도 없겠지만, 나중에 유튜브가 잘 안 되고 알바를 구하거나 다시 일을 구하게 되면 보게 되겠죠. 아니면 너무 잘 돼서 직원을 구하게 된다면 제가 면접을 보게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냥 기회가 되는 김에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렇게 분야별로 전문가분들의 책과 정리된 지식을 보면 항상 배우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배우는 게 좀 재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면접왕 이영님, 저한테 그래도 3년 3개월의 대기업 경력을 채워넣기에 도움을 주신 감사한 분의 책을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8번 재벌 3세가 된 것처럼.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너무 회사에 목매지 않았으면 한다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그 회사를 안 가는 게 나을 때도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때 면접을 보고 한 분이 좀 되게 이상한 분이 있어서 기분이 되게 더러웠던 기억이 있는데, 나중에 이제 합격을 하고 동기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그분은 진짜 이상했다라고 하는 애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 요 회사가 좀 이상한 회사구나, 다니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더라면 좀 나중에 다른 제대로 된 회사에서 더 좋은 커리어를 쌓을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합니다. 물론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좋은 회사였고, 다시 돌아가도 그 페이 그리고 그 상황상 그리고 사회 초년생의 마인드로는 아마 다닐 수밖에 없었겠지만, 그래도 일을 고를 때는 내가 재벌 3세가 된 생각으로 골라야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그런 마인드로 한번 골라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물론 저는 이제 그러지 못했지만 그때 이제 본가에서 살고 있기도 했고, 부모님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도 했고, 회사에 가야겠다는 좀 강한 생각도 있었고, 뭔가 돈을 내 힘으로 벌어보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그런 선택을 했지만, 여러분들은 또 다를 수 있으니까요. 또 여유로운 마인드로 선택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면접을 준비하시는 분들, 재벌 3세 같은 재력은 없지만 그런 여유로움을 가지시는 하루 되시길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